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메라든 최정필 기자입니다. 지금 시간은 6시 8분. 아침인가요? 새벽인가요? 아침이겠죠? 아침 6시 8분입니다. 제가 오늘은 조금 일찍 움직이기 시작을 했는데, 이 조금 일찍 움직이게 된 이유는 제네시스의 플래그십 세단 제네시스의 G90가 이제 공식적으로 출시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제 수원에서 제네시스 G90에 대한 이 실물을 한번 확인을 해보고 쇼퍼 드리븐 그리고 직접 드라이빙까지 체험을 해보는 그런 시승 행사가 준비가 되어 있어서 그 행사장으로 지금 가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사실 제네시스 G90에 대한 이야기가 꽤 전부터 나왔어요. 이제 정의선 회장 체제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진짜 정의선의 제네시스다, 진짜 정의선의 플래그십 세단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럭셔리 시장을 뚜까 패겠다 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담긴 모델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거는 것들이 많은 그런 모델인데, 과연 어떤 모습인지 지금부터 직접 가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지금 제네시스 G90 뒷좌석에 타고서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제네시스 수지로 가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가 일단 제네시스 수지까지는 이 뒷좌석에 타서 쇼퍼 드리븐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제네시스 수지에서 큐레이팅 잠깐의 설명을 들은 다음에 직접 드라이빙을 하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의 외관이나 이런 것들은 이따가 주행을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요. 일단은 뒷좌석에 앉아서 시승을 할 수 있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 뒷좌석에 대한 소감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촬영을 지금 들어오기 전에 잠깐 한 10분 정도 관련된 영상을 이제 보여주시면서 뒷좌석에 앉아서 조금 주행을 해봤거든요. 일단은 그동안에 출시가 됐다는 뭐 EQ900라든가 G90라든가 그런 차들도 충분히 좋은 차들, 웅장한 그런 승차감을 선사해주는 그런 차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신형 G90 같은 경우에는 그 편안함이 한층 더 배가가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촬영에 들어오기 전에, 출발을 하기 전에 잠깐 밖에서 차를 살펴본 그런 경험에서도 차가 굉장히 좀 다른 독일산, 유럽산 이 수입 플래그십 세단들과 비교를 했을 때도 결국 밀리지 않는 그런 상품성, 디자인, 구성,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좀 싶어요. 그 다음에 앞뒤로 이제 선루프가 지금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이 선쉐이드가 앞뒤가 따로 이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도 뒷좌석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주는 그런 구성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 얼마나 쓰길지는 모르겠는데 옆쪽에 잠깐의 작은 수납 공간이 있거든요. 이 수납 공간에다가 뭐 태블릿이나 뭐 아주 작은 태블릿, 한 7인치, 8인치 정도 태블릿이나 아니면은 뭐 책자 같은 거, 신문 정도는 보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보관을 하게 되면은 되게 신경이 많이 쓸 것 같은 그런 자리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구성이 있고, 이제 운전석 뒤쪽에도 동일하게 자리가 되고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뭔가를 많이 검토를 하셔야 되는 이 뒷좌석에 주로 타시는 그런 입장이라면은 어떻게든 쓸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사용 빈도가 크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하지만 어쨌든 있으면 쓸 수는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되게 재밌는 공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수석을 앞쪽으로 쭉 밀어서 발을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리무진의 형태로 이제 조수석 시트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이 조수석 뒷자리, 이 쇼퍼의 자리가 아니죠, 오너의 자리에 이렇게 같이 마련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운전석 쪽, 조수석 쪽에 각각의 8인치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가운데 있는 디스플레이가 터치형 디스플레이로 이제 조작을 같이 할 수가 있는 그런 구성들이 자리가 되어 있습니다. 터치가 처음에 잠겨 있을 때는 다시 켤 때 잠깐 뭐 더블 탭을 해야 된다던가 그런 약간의 좀 반응이, 처음에 오작동을 방지를 하기 위한 것 같아요. 그런 조작들이 약간은 좀 더딘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화면이 켜진 다음에는 무사히 별 문제 없이 작동이 되는 걸로 봐서는 오작동 방지를 위해서 약간 좀 그런 세팅을 일부러 좀 걸어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격이 조금 급한 편이기 때문에 이게 약간 호불호가 갈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은 되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무선 충전 패드, 뒷좌석을 위한 무선 충전 패드하고 같이 이 안쪽에 이 디스플레이하고 연결이 되는 이제 이어폰 잭,
운전석 쪽, 조수석 쪽 하나씩 자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는 현대기아 제네시스도 USB-C 타입을 되게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뒷좌석에 저 가운데 있는 것까지 해서 총 3개의 USB-C 타입 포트가 자리를 하고 있는데 전부 다 USB-C 타입으로 자리를 해놨습니다. 마사지 시트가 뒷좌석에도 적용이 되어 있는데 운전석 쪽, 조수석 쪽 전부 다 동일한 구성으로 해둔 것도 되게 재밌는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통은 이제 조수석 뒤쪽에다가 더 포커스를 맞춰주기 때문에 이쪽에만 조금 더 기능이 많이 들어가 있고, 운전석 뒤쪽은 약간 좀 덜 신경을 쓴 그런 모습들이 보일 때가 있는데 동일하게 세팅을 해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주행 중이라서 눌러보지는 못하겠지만 지금 재밌는 거는 문 열림 닫힘 버튼이 있어요. 이거는 아마 이제 정차를 해서 이제 이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은 손을 쭉 뻗지 않아도 문을 닫아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따가 이 문을 열어주는 것까지 되는지는 이따가 눌러봐야 알겠지만 아마 열어주는 것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밖에서 이따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오토 플러시 도어가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시동을 걸고서 주행을 시작을 하면은 차체하고 동일한 면으로 이제 도어 손잡이가 숨겨지는 그런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전자식이다 보니까 이제 안쪽에서도 동일하게 버튼 형태로 되어 있는 이 도어 열림 버튼이 같이 자리를 하고 있고, 비상시에 탈출을 도와줄 수 있는 이 물리 버튼, 물리 도어 손잡이가 이 아래쪽에 같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전이라든가 이런 불의의 사태가 발생을 했을 때 차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능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쉐이드가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말 좀 했다고 김이 찼어요. 살짝만 열어보면은 뒷좌석 유리에도 이제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같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실내에서 상당히 조용한 정숙한 그런 구성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열었는데도 밖에서 들어오는 소음의 차이가 좀 확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은 이제 확실히 차폐성에 있어서는 다른 제네시스 모델들과 비교를 했을 때도 확연히 더 우위에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숙성이나 지금 뒷좌석에 앉아서 가고 있을 때 느껴지는 이런 편안한 승차감, 이런 것들은 진짜 S클래스하고 비교를 해도 이제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사실 BMW 7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드라이빙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플래그십 세단이다 보니까 약간은 좀 결이 다를 것 같고, 아우디의 A8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애매해지지 않을까 싶어지네요. 이제는 독일 3사의 플래그십 세단과 비교를 한다 그러면은 S클래스를 살 건지 아니면은 지금 이 제네시스 G90를 살 건지, 이 정도로 좀 비교를 해봐도 충분할 것 같다라는 그런 당돌한 생각이 좀 같이 떠오릅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영상에 악플이 달리겠지만 저는 그렇게 비교를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잠깐 설명을 빼먹어서 추가로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화면은 이제 무드 큐레이터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예전에 현대차 그리고 기아에서는 자연의 소리라고 하는 되게 재밌는 기능이 들어가 있었어요. 이제 짧은 시간 동안에 이제 반복되는 노이즈를 녹음을 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들려주는 그런 기능이었는데, 그거에 조금 좀 확장된 발전된 버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탈리티, 딜라이트, 케어, 컴포트 총 4가지 모드가 제공이 되는데, 케어하고 컴포트 같은 경우에는 이 선쉐이드가 같이 올라와서 카메라를 치는 바람에 지금 급하게 멈췄거든요. 근데 이제 바이탈리티하고 딜라이트 2가지의 이제 소리를 들어봤는데 상당히 경쾌한 음악, 그리고 이제 각각의 테마에 맞는 그런 소리, 그리고 이런 이미지를 잘 구성을 해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세세하게 소리, 등, 향, 그다음에 마사지 시트,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선쉐이드 같은 경우에는 끈다든가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설정을 해서 경험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뒷좌석에서 되게 다양한 내가 어떤 분위기를 내고 싶은가 라는 것을 같이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되게 재밌는 기능인데 이게 이제 나중에 더 큰 화면으로 이제 루프 쪽에서 나오는 그런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된다 라고 하면은 더 그럴싸한 이미지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지네요. 자, 일단은 어느 정도는 이제 확인을 잠깐이긴 하지만, 시승형의 특성상 잠깐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즐겨봤으니까 이제 큐레이팅과 이제 직접 드라이빙까지 이어서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네시스 수지에 3층으로 올라와 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지금 가장 먼저 설명을 드린 거는 무드 큐레이터라고 하는 기능인데, 아까 2열 좌석에서 잠깐 보여드렸죠. 그 영상, 그 내용, 그 부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외관 디자인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들어볼까 합니다. 일단 제가 좀 눈여겨봤던 거는 파팅 라인이에요. 사실 이전 G90 같은 경우에는 파팅 라인이 굉장히 세세하게 되어 있어서 유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번 제네시스 G90는 굉장히 하나된 일체감 있는 그런 라인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클램쉘이라고 하는 타입의 보닛을 적용을 해서 보닛부터 해서 팬더까지 그냥 일체가 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라인을 적용을 했고, 크레스트 그릴에서 이어지는 두 줄의 헤드램프는 옆쪽에 있는 사이드 리피트를 통해서 저 뒤쪽에 테일라이트까지 이어지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테일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슈가 있었죠. 되게 꺼벙하게 갑자기 밑에 줄이 들어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저도 그에 대해서 동의를 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훨씬 더 낫기는 해요. 근데 여전히 약간 좀 뜬금없이 들어간, 억지로 추가한 두 줄 같다라는 생각이 여전히 들기는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약간 벤츠의 S클래스가 떠오르는 그런 모습들도 있기는 하지만, 뭐 이렇게 상당히 날렵하게 들어간 이 테일라이트가 상당히 예쁘게 잘 만들어 놨는데 갑자기 밑에 한 줄이 뜬금없이 들어가서 약간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뒷면에서도 앞면에서 봤던 거랑 비슷하게 굉장히 깔끔하고 파팅 라인이 거의 없는 그런 디자인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앞쪽에서도 있었지만은 범퍼 하단 쪽, 그리고 또 하단 쪽, 범퍼 하단 쪽에 들어간 크롬 라인을 이용을 해서 차가 한층 더 커 보이고 길어 보이고 웅장해 보이고, 그리고 한층 올라가 보인 듯한 그런 이미지가 적용이 된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사실 저는 이 차 디자인이 공개가 됐을 때 G70가 떠오른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굉장히 걱정되는 그런 의견을 표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부분 떼서 보면 나쁘지 않은데 뭉쳐놓으니까 이상하다 라는 그런 의견이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훨씬 걱정했던 것보다는 훨씬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G70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봐도 별로였었는데, 이 G90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차 급이라고 하는 그 급발이 있어서 그런지 훨씬 더 안정적인 그런 디자인을 보여주는 것 같네요. 크레스트 그릴 쪽에 이제 테두리에 이렇게 감싸고 있는 크롬의 라인, 거기서 이어지는 두 줄의 헤드램프까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그런 디자인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지금 여기 전시되어 있는 모델은 두 대가 전부 다 일반형 모델이라서 롱휠 베이스가 아니라서 이제 롱휠 베이스는 이따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G90에서 새롭게 추가가 된 기능 중에 하나인데, 저는 이거 사실 약간 좀 놀랐어요. 럭셔리한 차라면은 들어갈 법하지만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지 않는 기능인데, 이쪽 부분에 터치를 해주면은 문이 자동으로 닫히게 되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게 왜 재밌는 기능, 그리고 또 굳이 말씀을 드렸냐면은 마이바흐 S클래스에는 적용이 되어 있는 기능인데, 그 외의 모델에서는 생각보다 쉽게 찾아보기는 힘든 그런 기능이기 때문이에요. 상당히 럭셔리한 감성을 강조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인데, 제네시스 G90에 들어갔다라는 점이 상당히 재밌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재밌는 부분 중에 하나는 안에서 문을 닫을 때 이 버튼을 눌러주면은 완전히 이렇게 손을 대지 않고도 문이 열린다라는 점입니다. 문이 닫힌다는 점이죠. 근데 단점은 아까 제가 2열에서는 이게 문이 열린다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문이 열리지는 않고요. 문은 이제 이 버튼을 누르면 열 수가 있는데, 한번 살짝만 눌러주면은 한 5cm 정도만 문이 열리게 됩니다. 이 5cm만 열리게 되는 거는 옆차 문콕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해요. 그래서 이 정도만 열어줘도 이게 자동으로 쉽게 내릴 수가 있는 그런 구성을 갖추고 있죠. 여러가지 기능들이 담겨져 있는데 전체적으로 상당히 편리함에 포커스를 맞춘 그런 구성인 것 같아서 얘네가 진짜 작정하고 만들었구나 라는 것이 좀 느껴집니다. 그리고 예전에 소프트 클로즈 때문에 좀 이슈가 됐던 적이 있었는데,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손바닥 정도만 걸려 있어도 문이 닫히지 않고 열리게 되는 그런 모습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선배님이신데 제가 위험한 거를 시켜서 GV80 때 그게 이슈가 됐었죠. 그것 때문에 좀 말이 많았었는데, 그거를 좀 의식한 기능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안전을 확보를 했다라는 차원에서 이것도 칭찬할 부분 아닌가 싶네요.
자, 트렁크 공간인데 G90를 타시는 분들은 트렁크에 필수로 들어가는 게 골프백이겠죠. 지금 스탠다드 모델인데 스탠다드 모델도 트렁크 공간이 상당히 널찍합니다. 아래쪽에 이렇게 파티션으로 나눠져 있는 기본적인 타이어 키트도 같이 들어가 있고, 트렁크 공간 자체가 상당히 옆으로도 크고 앞뒤로도 긴 편이어서 상당히 이 차 급에 맞는 그런 어울리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둔 거 아닌가 싶네요. 자, 이번에는 이 제네시스 신형 G90 직접 운전을 해보면서 일렬 같이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3.5L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일단 스탠다드 모델이에요. 스탠다드 모델이고 최고 출력은 380마력을 발휘를 하고요. 최대 토크는 54kg/ms 발휘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출력적인 부분, 달릴 때 맛이 어떤지는 조금 이따가 조금 더 체험을 해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실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몇 가지가 눈에 들어오기는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싶은 부분은 역시 이 스티어링 휠 아닐까 싶어요. 제네시스 G80, G80에서 선보였던 그 스티어링 휠을 디자인을 조금 새롭게 재해석한 그런 형태의 스티어링 휠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겉에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요 클락션이나 버튼 부분, 펑션 버튼을 제외를 하고는 안쪽으로 음각 형태로 집어 넣어서 조금 더 색다른 그런 이미지를 만든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GV60, GV60에서 봤었던 그런 형태의 요 디스플레이가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AR 같이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디스플레이, 계기판 디스플레이, 그리고 상당히 옆으로 길쭉하게 뻗어 있는, 보기가 굉장히 시원시원한 내비게이션, 이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 같이 장착이 되어 있고, 재밌는 거는 이제 라이트 각도 조절, 그리고 트렁크 버튼이 위쪽으로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굳이 위쪽에다가 올려줄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해요. 쓰기에는 조금 더 편할 수는 있겠지만 뭐 굳이 위로 올려줄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같이 들기는 합니다. 사용상에서 편한가라고 하면은 이제 트렁크 여는 버튼은 분명 편할 것 같은데, 요 라이트 조절 버튼 같은 경우에는 굳이 요 위쪽으로 올려줄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차라리 뭐 드라이브 모드 셀렉터라든가 다른 기능들을 여기다가 자리를 해줬으면은 더 편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조그형, 돌리는 타입의 조그, 터치 패널이 같이 장착되어 있는 조그하고 이제 SBW 로터리 방식의 전자식 변속기에 같이 장착이 되어 있고, 터치, 지문 인식이 되는 그 기능과 함께 드라이브 모드, 열선, 통풍 시트 버튼 찬찬히 또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요 뒤쪽에 이제 무선 충전 패드 같이 자리를 하고 있고, 잠깐 요 안쪽에 열어보면은 그렇게 깊지는 않지만 뭐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수납 공간 같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지금 자리가 되어 있고,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색다른 그런 구성은 아닌 것 같아요. 그동안의 현대차, 기아, 그리고 제네시스에서 많이 봐왔던 그 헤드업 디스플레이 구성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적용되어 있는 소재나 인테리어 디자인 같은 것들은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 좀 S클래스하고는 좀 차이가 난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뭐 고급스럽지 않다라는 거는 아닌데 진짜 벤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있어 보이는 거 정말 잘하는 애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오래 만들어 왔던 애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런 측면에서 있어 보이게 만드는 거 하나만큼은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거를 정말 잘하는 브랜드입니다. 반면에 제네시스는 후발주자죠. 후발주자 입장에서 굉장히 빠르게 따라가고 또 이업을 하고 있는 것도 맞는 이야기지만, 아직까지 그런 노하우가 조금 부족한 것들이 있기는 해요. 이런 것들을 정말 돈으로 때려 박아서 좀 열심히 추격을 하고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더 숙성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런 플라스틱, 뭐 나무 톤의 이런 플라스틱이라든가 재질의 마감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족스러워요. 충분히 만족스러워요. 하지만 최상인가? 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서는 약간 좀 조심스러워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상인가?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면은 거기서는 아직까지는 벤츠 S클래스에 손을 들어주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도 이 정도 실내 마감이라면은
전 세계 글로벌 유수의 브랜드들과 이렇게 경쟁을 했을 때 충분히 최상급에 해당을 하는 그런 인테리어 마감, 구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제네시스가 진짜 많이 발전했구나 라는 것들이 엄청 와닿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 이번에는 이 제네시스 G90에 대한 운전에 대한 소감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뒷좌석에 앉았을 때 소감 같은 것들은 살짝 말씀을 드렸죠. 시승이라서 되게 짧게만 체험을 해보고 그 안에서 느낀 것들을 급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항상 아쉽게 느껴지기는 하는데, 지금 이 G90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아쉬움이 더 크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운전석에 앉아서 드라이빙을 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야, 차가 진짜 좋아졌구나 라는 것들이 좀 크게 와닿기 때문입니다. 사실 직전 세대 기존에 판매를 했었던 G90 그리고 그 전에 EQ900나 에쿠스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웅장하고 무거운 묵직한 그런 드라이빙의 손맛을 제공을 해줬었는데 3.5 엔진이 장착이 된 이 신형 G90는 그런 느낌들이 한층 더 세련되어졌습니다. 세련되어졌다는 거는 그냥 다 하면서 이 꼰대 마인드로 되게 무겁게 나가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세련되게 부드럽게 나아가는 그런 맛들이 한층 더 강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그냥 무게만 잡을 줄 알았던 졸부 스타일이었다 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진짜 좀 돈을 벌어서 이 돈을 운영해 본 지 좀 오래된, 그래서 럭셔리하다 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그런 풀 사이즈 플래그십 세단이구나 라는 그런 감상이 전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밖에서 들어오는 소음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적어요. 2열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굉장히 좀 놀라울 정도로 정숙해서 1열도 2열과 마찬가지로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술 이런 것들도 같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진짜 약간 좀 진공인데 진공 아닌 것 같은 좀 그런 오묘한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분명 이제 바깥과 연결은 되어 있어요. 잔잔한 이런 소리들이 들어오기는 해요. 그런데 진짜 뭔가 굉장히 두꺼운 방음판이 바깥과 저 사이에 있는 듯한 그런 기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좀 먹먹하게 들려오는 듯한 그런 소리들이 있어서 굉장히 좀 오묘하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자식 에어 서스펜션에서도 이제 진동을 굉장히 잘 아주 매끄럽게 걸러주고 있어서 진짜 제네시스가 이런 승차감을 전달해 줄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어요. 진짜 매직 카펠라이드? 양탄자를 타고 하늘을 날아본 적은 없지만 뭐 흔히들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 느낌이 제네시스 G90에서 느껴진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얘네가 이렇게 무섭게 발전을 한 애들인가? 이렇게까지 올라왔나? 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경우에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에코, 컴포트, 스포츠, 그리고 꾹 누르고 있으면은 셔퍼 모드가 적용이 되죠. 셔퍼 모드 같은 경우에는 컴포트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를 시킨 그런 모드 아닐까 싶은데, 이게 영상에서 담길지 모르겠네요. 계속해서 요철이 있어서 계속해서 덜컹덜컹 하면서 가고 있는데, 저는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요철 여기 지나갔네, 충격이 살짝 있네,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데 이런 것들을 시각적인 거를 안 보고 있다면은 그냥 굉장히 매끈하게 잘 다듬어진 도로를 달린다 라고 생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충격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진짜 럭셔리한 거를 이제 제대로 펼쳐보자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 충격 흡수 굉장히 잘해주네요. 제네시스가 이 정도까지 올라왔다고? 약간 좀 놀라울 정도로 승차감이 정말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러 스포츠 모드를 두고 약간 좀 밟아봤는데 되게 부드럽게 하지만 빠르게 이렇게 가속을 해주고, 또 앞에 차가 있어서 또 바로 브레이킹을 했는데 멈출 때도 굉장히 매끄럽고 하지만 확실하게 제동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잠깐이기 때문에 이게 뭐 항상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이런 단편적인 순간에서도 이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라는 것들이 되게
확 와닿네요. 그리고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후륜 조향이 같이 들어가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차선을 변경을 할 때나 코너를 돌거나 했을 때 굉장히 민첩한 그런 움직임들이 몸으로 느껴집니다. 사실 G80 스포츠 패키지가 적용된 모델에서는 그 속도가 좀 빨라야지만 그런 것들이 좀 확실하게 와닿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일정 속도 이상이 되면 오히려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그 느껴볼 수 있는 그 구간이라는 것이 되게 미묘했었는데 지금 이 G90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명확하게 전달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스포츠 모드임에도 불구하고 여철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내주는 것들도 상당히 인상적이에요. 굉장히 부드럽게 잘 잡아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 어느 정도 속도를 높여서 지금 코너를 돌았음에도 불구하고 차가 전혀 불안하지가 않습니다. 이거를 누가 플래그십 세단이라고 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스포티한 그런 감각들이 잘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노면도 지금 절대 놓치지 않아요. 굉장히 빡빡하게 다들 노면을 잡아주면서 지금 영하 6도 정도 되는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빡빡하게 잡아주면서도 부드럽고 편안하게 달려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래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매끄럽게 달려나가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요거 굉장히 재밌네요. 여러 속도 구간에서 골고루 편안한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으니까 이제 그동안에 이제 럭셔리를 넘어선 하이 럭셔리라고 해야 될까요? 완전 이 럭셔리를 표방하는 그런 브랜드들도 몇 가지가 있죠. 몇몇 브랜드들은 좀 긴장을 해야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프리미엄 브랜드들 말고 그런 완전 초럭셔리를 추구하는 그런 브랜드 중 일부도 약간 좀 긴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달려나가는 것도 굉장히 풍부한 출력을 뿜어내면서 달려나가고, 그런 출력을 발휘를 하는 만큼 승차감도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진짜 약간 좀 치트키 쓴 느낌이네요. 좀 대단한데요. 그리고 지금 앞에 다른 기자분이 시승하고 있는 G90가 있어가지고 좀 지켜봤는데 재밌는 거를 확인을 했어요. 코너를 돌 때 보통 이제 숙여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반대 방향에 대해서 서스펜션을 위로 올려주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하체는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상체는 그냥 이렇게 평평하게 유지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자식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면서 이런 측면에서 드라이빙의 퍼포먼스를 살리면서도 이 실내에서의 편안함과 정숙성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거를 같이 고민을 한 결과가 이런 모습들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네시스가 이런 측면에서 고급스러워 보이기 위한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라는 것을 정말 많이 고민을 했고 그 결과를 담아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현대차가 되게 오랫동안 고민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우리나라 운전자분들이 참 개구져요. 뭐냐면은 이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나 어댑티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이런 거를 사용을 할 때 물병을 꽂아가지고 손으로 안 잡고 있어도 이게 해제가 안 되고 자동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좀 말구적인 장난을 많이 했었거든요. 사실 이게 되게 위험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들은 빨리 죽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말구기질을 커버를 하지 못해서, 이기지 못해서 아닐까 싶은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이 핸들을 잡고 있게 할 수 있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았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은 현대차뿐만 아니고 다른 글로벌 브랜드들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런 측면에서 핸들에다가 이 손에서 오는 이 전기를 감지를 하는 그런 기능들을 추가를 해놨어요. 그래서 아무리 이 자율주행 기술이 발전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운전자가 스티어링 휠을 직접 잡고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경고 메시지를 전달해 준다라는 겁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보통은 자율주행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자율주행이 아니고 주행 보조 기능이거든요. 주행 보조 기능이기 때문에 항상 이 운전대 스티어링 휠과 엑셀 브레이크를 밟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도 이런 것들을 꼭 잡고 있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이 추가로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차가 너무 좋다. 여기서 더 좋아진다 그러면은 진짜 그냥 좋은 차가 아니고 아주 좋은 차, 그냥 고급차가 아니고 아주 고급차의 단계로 넘어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씩 더 아주 세심하게 다듬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 정도라면은 충분히 고급스럽다, 고급스러운 차 중에서도 충분히 상위권에 랭크될 만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